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를 내년에 무려 500%나 인상을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방위비 인상 요구 소식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벌써 이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오늘 미국이 5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에 국방비 논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국방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오늘 트럼프와 군부가 마치 기능장애에 빠진 결혼 생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게 되고 트럼프의 인기는 오히려 높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국의 의원들 47명이 미군 갈 테면 가라 하는 자세로 자주 국방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국방 분담비 증액 요구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방부라든가 국무부 등 실무부처에서는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액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을 찾기에 실무부처들이 분주한 분위기다라는 보도입니다. 북한은 금년에만 24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미북 회담은 진전이 시원치 않은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러운 철군을 했고 아이시스 공격을 위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쳤던 커드에게 아주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500% 인상 요구의 진위는 과연 무엇인가? 미국 정부 내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고 한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5대양 6대주의에 파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국 또는 상대 지역에 대한 평화 유지, 안보 보장 등의 기능이 있고 동시에 미국 자신의 국익을 계산해 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과 그에 따른 터키군의 커드 공격, 이 샤킹한 뉴스로 등장을 했었고 또 한국에 대한 방위비 500% 인상, 이것도 샤킹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 약속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는 보도입니다. 특히 타이완을 비롯해서 발틱 지역의 나라들이 있고 유크레인 스캔들이 지금 탄핵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 만일 사실이라면은 러시아의 총불이 앞에 있는 유크레인 군대로 가는 군사 원자비가 트럼프의 선거 작전을 위해서 지급이 중단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미국을 어떻게 동맹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군이 파병을 하는 것이냐, 영병을 하는 것이냐, 이런 좌절감의 표시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국방비 부담을 페어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납세자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국력의 쇠퇴다, 또 엘리트 네글리전스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판에 보수계 시민들에게는 미국이 더 이상 복노를 할 수는 없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도 언젠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도 사회 상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1년 만에 500%를 올리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주장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무부와 국방부는
갑자기 크게 뛰어오르는 이 국방비 액수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떤 언론은 지금 거꾸로 계산하고 있다, backward process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즉 실무자들이 새로 17개 항목에 지출한 구체화를 해서 여기에 50억 달러를 대입하고 있다, 그런 설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5년마다 이 국방비에 대한 재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증액 비율이 약 5%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트럼프가 50%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8% 증액에서 협상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협상은 이제 매년 실시가 되고 금년에 500%의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국제관계 아시아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세네터 에드워드 마키는 만일 한국이 미국 없이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60년이 된 한국과의 동맹이 깨지게 되고 이 지역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고 미국의 지도력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관계의원들 코리 가든 상원의원이라든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언론들의 카멘트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와 군부의 사이가 정책 면에서는 마치 사이 나쁜 부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크게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5,850억 달러의 예산에서 금년에 7,160억 달러로 크게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휘관들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 지휘관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인기도도 높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반응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의 의원들 47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이 미국의 방위비 엄포와 협박은 도를 넘어섰다. 미군이 갈 테면 가라 하는 자세로 자주 국방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서명 의원들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군대이기도 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국제정책이 항상 걱정거리인데 지금 그가 탄핵 정국에 몰려있고 내년도 재선에서 성공을 꼭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한이 24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도 별거 아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를 이미 크게 비난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갑자기 그가 철군 발표나 하면 어떡하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장에 트럼프에 대한 호감이 컸었습니다. B1, B2 폭격기를 자주 띄우고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보수 안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위비 500%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려와 좌절감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터 차 교수가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북한과 bad deal을 맺고 이걸 빅 빅토리라고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내에 미군 감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강성 대북 전문가인 존 볼턴은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트럼프가 오케이 나는 북한과 딜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군 철수 또는 미군 감군이라든가 이런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센타 클라리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제 오전 산타 클라리타의 사우거스 하이스쿨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배낭에서 45후경 반자동 권총을 꺼낸 뒤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일본 혼혈의 16세 소년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겨눴고 현재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6초,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서 뇌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그동안 사용해오던 퀴드 프로 쿠어 대가성이란 말 대신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구어체인 뇌물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퀴드 프로 쿠어는 뇌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원은 오늘 마리 요바노비치 전 유크레인 대사를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열고 또한 썬들랜드 대사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텔러 대행의 보좌관 데이빗 홈즈의 증언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청문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루이지아나를 방문해 주지사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루이지아나주에서 공화당 리스폰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올랐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완전히 미쳐 날뛰는 정신병자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 미친 마녀 사냥식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가족을 조사해달라고 유크레인에 요청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며 유크레인과의 외교에 있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는 사실을 행정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상세한 근거 없이 이루어져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공무부 관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제시돼 국방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상원의 존 클러튼 의장이 내년 1월에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71세인 그는 일리노이주 정치권에서 40여 년 동안 활약해왔으며 2009년 이후 주 상원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후임은 주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 경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다시 파업에 나섭니다.
2200명의 간호사들은 11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지난 9월에 1일 파업을 했었습니다. 노사 협상이 다시 실패할 경우 이 병원의 앰뷸런스와 응급실 서비스 등이 제한됩니다. 주 상원은 어제 주지사의 은퇴연금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통합안으로 주내 약 650개의 서버부 지역경찰, 소방관 은퇴연금 구자가 2개로 통합됩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 통합으로 5년 동안 약 2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조치로 부동산 세금 인상도 억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8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7도. 주일 흐리고 오후 들어 눈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0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9도입니다.